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 전통적인 방법은 제가 해보지 않아서 이제 그게 어떤 미용과 효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석가모니가 처음에 수도를 했을 때 그때 힌두교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힌두교의 전통적인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육체를 학대를 해서 육체에 극한적인 고통을 주어서 그 육체의 극한적인 고통을 뛰어넘었을 때 해탈과 깨달음을 얻는다는 방법입니다. 그 육체에 극한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안 먹습니다. 두 번째는 안 잡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육체에 상처를 만들면서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학대이지만 그들은 해탈로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가 힌두교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하다가 이건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도장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수행장에서 걸어 내려오다가 강물 근처에서 양떼를 관리하는 소녀 목자를 만납니다. 여기에는 보리수 나무가 큰 게 있어서 그 밑에는 응달이 져 있습니다. 이 응달 밑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 소녀가 우유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힌두교에서는 금식기입니다. 그리고 수도자는 특히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응달에 앉아서 소녀가 주는 우유죽을 한 그릇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상상입니다. 결국부터는 혹시 이제 제 말씀이 석가모니에게 불경스러운 언행이 되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우유죽을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충분히 쉬시고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수영을 합니다. 쾌적한 상태입니다. 아주 쾌적한 상태에서 우유죽 드시고 목욕하고 수영도 합니다. 그러고 심심하면 보리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지금 얘기하면 단전호흡을 합니다. 빗다림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단전호흡이라는 거를 그렇게 수도의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만났던 어떤 스님분도 그 수도의 단전호흡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 스님이 딱 이런 지하에 삿된 생각이고 삿된 말씀이다. 그 삿되다는 얘기는 그냥 점잖게 하신 말씀이지 어글리고 용으로, 그 다음에 나쁘게 말하면 사입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가장 쾌적한 상태, 힌두교식으로
수행을 하다가 육체 학대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나오셔서 육체가 몸과 마음이 가장 쾌적한 상태 속에서 수도를 2차적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시작을 해서 이분이 여기에서 득도를 합니다. 이제 그분이 득도를 한 포인트가 문헌적으로는 그 강가에 앉아 있는데 놀이배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검은고나 가야금인데 그 현으로 만들어내는 음률을 들으면서 아, 인생이란 현과 같은 거구나. 저 현줄이 늘어져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현줄이 끊어져서 아예 음악이 안 나오고 아, 그 균형이로구나. 이래서 득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그분이 득도에 이르도록 느낀 거의 극히 일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석가모니께서는 그 당시에 전통적인 신두교 방법으로 수도를 하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의 새로운 방법,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이단적인 방법으로 수도를 해서 성공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0년이 지났는데도 석가모니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아직도 수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자고 몇 년을 버틴다든지 벽을 향해서 앉아서 몇 년을 앉아 있다든지 이런 거는 원래는 그 힌두교 방법입니다. 원래 석가모니께서는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도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요즘 전통에 반해서 새로운 방법이 많은데 이를테면 요가라든지 성지순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든지 사막에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방법이 그 새로운 방법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오대산에서 한 방법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선은 요행이 오대산에 와서 처음 시작한 이 집이 이 주위에는 민가가 없었습니다. 큰 행길에서 3.5km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큰 행길에서 3.5km를 오면 이 골짜기 안에 12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12집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민가가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아주 환경은 우연인데 수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처음으로 가서 앉았는데 최고로 적합한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행운이었던 게 뭐냐면 아주 몸이 건강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수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혼이 무엇인가, 혼은 어떻게 생겼나,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가나,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데 혼은 내 안에 있는가, 있으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나, 그 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그 오대산 오기 전에 3년 동안 인천서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실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오대산에 온 겁니다. 숙제를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몸은 건강합니다. 오대산에 와서 이 집에서 하룻밤을 잠자고 나서 아침을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몸이 워낙이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지나니까 엉덩이에서 뭐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프로펠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뭐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문을 열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3.5km를 왔습니다. 행길에 왔습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힘이 안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처음 동네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천천히 최소한도 처음 동네지만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산속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시내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 걸어서 한 5km인가 3km인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월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정사에 가서 경내에 들어가 가지고 물을 한 그릇 먹고 또 힘이 안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10km 올라갔더니 여기 상원사가 있었습니다. 상원사 올라갔는데도 힘이 안 듭니다. 그래서 또 길이 있어서 길 따라 올라갔더니 요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대라고. 또 힘이 안 들어가지고 그 중대라는 그 높은 산 비탈에 있는 그 암자 뒤에 길이 있어서 갔더니 요 위에 정멸보궁이 있었습니다. 정멸보궁에서 좀 앉았다가 정멸보궁 앞에 보면은 이렇게 뭐 비탈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앉으면 좋습니다. 멀리 보이고. 그래서 정멸보궁까지 올라갔는데 이 거리가 그냥 한 20km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8km나 20km.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 길로 천천히 와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래서 집에 와서 아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40km 걸었으니까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9시 되니까 졸음이 와서 그냥 잤습니다. 4시가 되니까 눈이 혼자 자동으로 떠졌습니다.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6시 반쯤에 시장합니다. 7시 아침을 먹고 어제 걸었던 그 상태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또 슬슬 또 걸어 나옵니다. 이래서 월정사를 지나서 상원사를 왔습니다. 그 상원사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어제는 이 왼쪽으로 위로 올라갔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쫓아 올라갔는데 여기가 6km 정도 됩니다. 5km인가 6km인가 안 재봐서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뭐 5km, 6km 됩니다. 쭉 올라갔더니 여기 암자가 있는데 여기가 북대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암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갔다 또 여기에서 상원사, 월정사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힘이 많아서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때 제 나이가 46세였습니다. 하여튼 오대산을 번쩍 들만한 힘도 있고 그런 패기도 있습니다. 인생 최절정기가 40대 중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정기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즐거웠습니다. 이거를 매일 걸었습니다. 매일 걸었어요. 제가 온 게 7월 12일입니다. 이때 장마철이어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 비가 이슬비가 됐다 소낙비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그때 1,000원짜리 비닐 우비를 하나 입고 그리고 매일 걸었습니다. 매일 걸으면서 혼은 무엇이지? 혼은 그냥 혼 생각만 합니다. 근데 지금 말로 이렇게 하면 급하게 요기로 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단전 쪽으로 혼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안달이 아니고 한가하게 혼은 무엇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걷다 보니까 한겨울이 왔습니다. 한겨울이 오면 필히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이 집이 온돌로 만들어져서 화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혼이 뭐지 때문에 화목 만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미숫가루를 계속 먹었으니까 꼭 화기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겨울이 됐는데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진부 시내에 가서 합판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5cm짜리 스티로프를 사서 위에다 놓고 비닐을 이거를 씌웠습니다. 비닐로 씌워서 놓고 올 때 담요 석 장을 가져왔는데 담요 한 장을 이렇게 여며서 밑에다 깔고 2장을 이렇게 덮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12월에 흐리면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겨울에 새벽에 영하 25도 30도가 한 달 이어졌습니다. 영하 25도 30도니까 엄청 춥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아침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때도 춥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 오가면서 보면 아궁이에서 연기가 안 나는 걸 보고 어디서 미친 놈이 하나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10년간 인사를 꼭꼭 해가지고 10년 후에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후에 이제 이 동네 분들이 이제 집에서 환갑이나 생일잔치나 혼인식 있을 때 와서 식사하세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겨울에 영하 25도 30도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한잠 자면은 한잠 자고 추워서 눈을 딱 뜨면은 그 다음에 못 잡니다. 그럼 보통 9시에 잠을 자고 나면 1시나 2시에 그냥 눈이 떠집니다. 그럼 못 잡니다.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썼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담요를 써서 여미고 손을 놓고 눈 감고 앉았는데 한참 있으니까 사타구니하고 겨드랑이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추위가 안 느껴졌습니다.
야, 요거 되게 재밌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1시쯤에 추워서 못 자면 아주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 위에 앉아가지고 담요를 쓰고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뭐 그냥 자동으로 하단전 쪽으로 시선이 밑으로 갑니다. 미약하지만 최선의 단전호흡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습니다. 우선 인천에서 올 때는 79kg였던 몸무게가 60kg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같이 월정사 정멸보궁 가끔 북대를 왔다 갔다 하지만 5일 장날이 되면 꼭 진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사는 거는 구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산속에만 혼자 있으면은 사람 사는 세상하고 너무 단절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5일 장날이면 나와서 야채를 샀습니다. 그 미숫가루하고 함께 먹을 야채를 샀는데 5일 장날에 와서 그 옛날에 장돌뱅이라고 그랬습니다. 5일 장날마다 물건 파는 상인들을 보면 참 감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분들은 그렇게 잔잔하게 매장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데 얼굴을 보면 천진난만입니다. 그리고 그 파는 상인들끼리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싸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에. 그 다음에 그 판매하는 위치가 어디에는 좋은 자리도 있고 나쁜 자리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그 위치가 바뀌지도 않고 그 좋은 위치 때문에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삶이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집에서 진부 나올 때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16km나 한 20km 정도 될 것 같은데 힘은 안 듭니다. 한 3시간이면 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인도 차도가 구분이 없었던 게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5일마다 한 번씩 진부 나올 때 그냥 늘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봐서 이 뭐 무거운 거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월정 초등학교가 그때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5일 장날 나왔다가 시내버스를 타려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갔는데 20살쯤 되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무더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기 청년들 옆에 서서 얘기 들어보니까 오대산에 캠핑을 10일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온 지 이틀 만에 지금 서울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 온 친구 중에 하나가 놀다가 손목을 안으로 접혀진 채로 쓰러져 가지고 여기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그 친구만 서울로 보낼 수 없어서 아직 8일이나 남았는데도 그 친구들이 다 함께 서울로 갑니다. 그걸 옆에서 보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픈 청년 보고 잠깐 이리 와 보라 그러고 손을 잡고 손목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한 5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이지만 그 느낌이 선한 게 그 청년들의 무리가 이게 뭐지? 뭐 이상한 사람이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5분 있다가 손을 떼고 손목을 움직여 보라고 하니까 잘 움직입니다. 손목이 부어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니까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픈 게 어떠냐니까 지금은 안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먹을 이렇게 쳐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친구가 야 친구들아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은 서울로 안 가고 오대산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겨울 동안에 앉아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단전 호흡을 한 효과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처음으로 오대산에 와서 내가 변화한 상태를 처음 느꼈습니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기다니. 이제 그러고 그 사실을 알고 오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으로. 큰 오대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대산이 아닙니다. 오대산이 이렇게 5봉우리가 있어서 오대산인데 오대산 중에 이렇게 나온 아주 곁가지의 이 동네 이름이 동산입니다. 동산. 그러니까 이게 뭐 오대산 이름이 오대산이지 오대산 아닙니다. 오대산 이렇게 곁가지에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닌 애매한 곳입니다. 그래도 해발은 여기가 한 750이 됩니다. 여기 와서 또 똑같이 매일같이 40km를 왔다 갔다 하고 한겨울에 추워서 잠 못 자고 앉아 있었던 그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을 매일 합니다. 그걸 매일 하고 났더니 (1988년도) 7월 12일 날 오대산에 왔는데 1889년도 3월쯤 해서 내 혼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 찬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혼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내가 내 혼을 이렇게 보게 됐는지는 앞으로 조금씩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내 혼을 내가 봤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러면 뭔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볼견 성이 혼입니다. 그러면 내 혼을 이제 나는 이때 봤습니다. 오대산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혼을 보고도 매일 40km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오대산에 오기 이전에 인천에서 3년여를 혼에 대한 생각만 하다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오대산을 온 겁니다. 오대산에 와서도 화목을 잊어버릴 정도로 혼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집에서 매일 똑같이
월정사, 상원사, 정멸보궁 가끔 북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다른 곳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월정사, 상원사, 중대, 정멸보궁만 이렇게 다녔지 요 새길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서 30년을 사는데 이제 제가 정멸보궁에 딱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고는 뭐 다른 데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대산을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집에서 정멸보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대산한테 미안했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그 새라든가 나무나 들꽃들한테 미안했던 게, 너희들이 사는 세상을 내가 빌려서 폐를 끼치면서 걷고 있는데 너희들 이름을 몰라서 미안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혼을 볼 수 있었던 건 우선 습관 하나를 바꿔가지고 이제 밥 대신 미숫가루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냉방서 살면서 단전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세 번째는 매일같이 40km를 걸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같이 한가하게 혼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혼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 방법을 권고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내 방법처럼 수도를 해본 사람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나는 이걸 수도라고 한다면 수도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사용료는 그렇게 많이 안 받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수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요란 떨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나, 그러니까 사업이나 예술이나 뭐 하여튼 모든 것들도 그렇게 요란 떨고 해서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합니다. 장인이라는 의미는 우리말로 하면 낮게 잦아진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하려면, 1인자가 되려면 앉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방방 뛰어서는, 그 옛날에 그 스카이 콩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카이 콩콩처럼 그렇게 뛰어댕겨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앉아 있을 때 의문이 떠오릅니다. 의문이 안 떠오르는 인간은 시체입니다. 의문이 떠올라야 새로움을 생각합니다. 새로움을 생각해야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앉아 있을 때 의문이 떠오르고 걷고 있을 때 해답이 나옵니다. 이제 저는 오대산에서 알게 된 얘기를 한 세트로 하려면 50시간쯤 얘기해야 됩니다. 그 50시간쯤 얘기하는 알게 된 것,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헌에 없는 거니까 책상 앞에서 책을 놓고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소가 오대산입니다.
연구한 적이 없고 연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앉아 있었고 40km를 걷고 앉아서 의문 나면 이제 걸으면서 해답을 얻었을 뿐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앉아서 의문과 해답을 함께 얻으려고 하면 뇌가 쥐가 나다가 나중엔 터져버립니다. 아름다운 것 의문을 갖고 아름답게 해답을 얻으려면 많이 걸으십시오. 수행자가 아니라도 연구자들 하루에 10km 이상을 걷지 않으면 좋은 해답을 좋은 결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연구소에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뇌 터집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 몸으로 10여 년 임상 실험을 해서 나는 이런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심 없이 확실하게 권고해 볼 만한 수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리고 제 얘기가 10%만 신뢰가 간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실행을 해 보십시오.